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리보고 조리보고 요리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인 최하진 셰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오픈한 1인 미디어 컴플렉스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푸드 스튜디오인데요. 서울역 부근에 그랜드 센트럴 타워의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쿡방을 할 수도 있고 라이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갖가지 촬영 장비와 조명 도구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리 도구와 뭐 그릇과 식기 이런 것까지 다 구비되어 있으니 심지어 근처에 마트도 있어서 오실 때 그냥 장 보셔서 여기서 편하게 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끝 등심을 활용해서 스테이크 파스타를 약간 1인 정식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봤는데 각 스튜디오마다 상징하는 색이 있더라고요. 가니쉬를 각 스튜디오로 대표하는 색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할 건데 스테이크 파스타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부터 먼저 구워줘야 됩니다. 자, 먼저 프라이팬 열해주고 식용유, 그런 다음에 스테이크 겉면에 물기를 한번 제거를 해줘요. 이제 프라이팬 열이 되면 스테이크를 넣어서 먼저 시어링을 먼저 해줄 거예요. 뒤집어주면서 겉면에 골고루 색이 날 수 있게 한번 구워줄게요. 두꺼운 고기 같은 경우는 안에까지 익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센 불로 계속 하면 안에는 익지 않고 겉은 탈 수 있기 때문에 겉은 어느 정도 색깔이 나고 나면 중불로 낮춰서 안까지 익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불로 낮춘 다음에 버터 한 스푼, 으깬 마늘, 로즈마리도 살짝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 녹은 버터를 스테이크 위로 끼얹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가열된 버터를 위에서 올려주면 위에도 동시에 같이 익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베이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풍미를 입히는 행위도 있지만 이렇게 안에까지 고기를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수고스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방법은 불을 약불로 맞춰주고 뚜껑을 이렇게 살짝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익혀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 열이 차면서 약간 오븐처럼 로스팅 효과가 일어나겠죠? 이 상태로 스테이크가 익을 수 있게 한 4분에서 5분 정도 익혀줄 건데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뒤집어줘야 돼요. 안 뒤집어주면 이 프라이팬 밑바닥 쪽이 고기가 많이 익어가지고 잘랐을 때 단면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놔두고 재료들을 손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희 레스토랑은 서울 홍대 연남동에 위치하고 있고 한번 눌러오세요. 파스타 이제 버터크림 파스타를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들어간 재료는 양파, 양송이, 마늘, 생크림, 마늘 꼭지를 따주고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스테이크 뒤집는 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제 양파는 4분의 1개만 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얇게 슬라이스를 해줄게요. 양송이는 이 꼭지 따서 4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등분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해주신 거 걸어서 옮기고, 처음 왔을 때 사실 아일랜드와 뒤에까지 거리가 넓어가지고 사실 좀 의아했거든요. 다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쓰는 컷을 따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간이 되게 여유로워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가지 색깔의 가니쉬도 준비해볼게요. 미니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가지, 이 3가지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반으로 자르고 끝쪽에 꼭다리 부분을 잘라줄게요. 총 4등분으로 잘라주고 아스파라거스는 밑둥을 날리고 여기서 2등분으로 잘라줄게요. 가지는 끝에 자른 다음에 반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반원 모양으로 슬라이스를 주겠습니다. 가니쉬에 들어갈 채소까지 다 손질이 끝났습니다. 스테이크 다시 한번 집어주고, 온도계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눌렀을 때 물컹거리지 않고 약간 탄력 있게 올라오면 안에까지가 다 익은 거거든요. 온도계를 쓰신다면 이제 미디움 레어 같은 경우는 54도, 미디움은 58도, 미디움 웰은 62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웰더는
큰 온도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아일랜드 식탁이 요리 컨텐츠에 제일 좋습니다. 단단하게 익어내면 고기를 꺼내서 레스팅을 할 겁니다. 온도를 떨어뜨림으로써 먹을 수 있는 온도에 맞추기 위함도 있고요. 열을 받으면서 수분이 이렇게 겉돌게 되는데 레스팅을 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그 수분이 좀 안정화되는 작업입니다. 최소 5분에서 최대한 10분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레스팅한 동안 파스타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즈마리와 마늘을 빼줄게요. 여기 그대로 양파와 마늘을 넣고 볶아줄게요. 여기 안에 지금 버터와 그런 스테이크를 구우면서 남아있는 향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이 팬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중불에서 양파와 마늘을 먼저 볶아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조미료 같은 것도 기본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 간 지금 살짝, 지금 보시면 양파와 마늘이 진하게 물들고 있잖아요. 이 단계에서 양송이도 같이 넣어서 익혀낼게요. 양파와 마늘, 양송이까지 짙은 갈색으로 색이 나오시면 이 재료들이 약간 잠길 정도의 양의 생크림을 넣어줍니다. 크림 파스타의 특징이 그런 녹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녹진함이 나올 수 있게 졸여주도록 할게요. 가스불을 쓰면 이게 소리도 좀 시끄럽지만 연기가 많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덕션도 있어가지고 촬영 환경에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연수를 끓이는 건데 연수에 소금 간, 오늘은 이제 딸리아뗄레라는 면을 쓸 건데 한국으로 치면 칼국수와 비슷한 면입니다. 익는데 금방 익어가지고 물만 끓으면 면 익혀내고 소스에 섞어내면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옆에서 불어내고 3가지 이상의 가니쉬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소금, 후추, 시즈닝 해준 다음에 프라이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둘러주고 팬이 열이 되면 아스파라거스와 파프리카 그리고 가지 넣어줘서 같이 볶아주도록 할게요. 지금 다 색이 어느 정도 이쁘게 났기 때문에 옆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으면 1인분 분량의 파스타를 넣어줄게요. 파스타면 익으면 준비해줘서 잘 섞어줍니다. 후추, 소금 간, 간이 딱 맞네요. 자, 이제 그러면 플레이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크를 한번 들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소금간을 해줄게요. 아무래도 굽기 전에 소금간을 하면 안에까지 소금간이 잘 안 배이기 때문에 자른 직후에 소금간 해주면 안에까지 간이 잘 배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파스타 위에 각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색깔,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1인 스테이크 파스타 정식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멀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해봤는데요. 주방 바로 옆에 이런 큰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먹방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들은 뒤에 아주 큰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통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촬영 장비와 조명이 제일 구비하기 힘든 품목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쿠킹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통 쿠킹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시간당 거의 7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일 3만 원, 종일 6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더 궁금하시거나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이런 촬영 환경이 있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건지 이런 좋은 곳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요리보고 조리보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인 미디어 컴플렉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먹어야겠죠.